(1975년) 최태민이 만든 구급봉사단은 당시의 대통령 딸인 박근혜를 총재로 앉히고 온갖 전횡을 저질렀습니다. 최순실 씨 어머니 팔순잔치 때 박근혜 대통령이 축하 노래를 불렀다는데 최태민 목사,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이 세 분 사이의 관계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정말 피보다 진한 관계입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네,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요. 대혼란입니다. 불과 23살부터 유수의 인사들을 제치고 박근혜 대통령을 언니라고 부르며 친분을 과시한 최순실 씨. 이분 어디 계십니까? 둘의 인연은 무려 40년이나 이어왔다고 하는데 결국 가족보다 더 신망이 두터운 둘의 관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하야 이런 단어가 거론되는 사태까지 불러왔습니다. 김동길 단국대 석자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속상하시죠? 뭐 속상하지 않아요. 얘기해 봅시다. 네, 일단 시부터 한번 또. 가을이 되고 오늘이 12.6 사태가 벌어진 날이니까. 아, 오늘이 11.6이군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준 시가 있는데. 네, 봤습니다. 그거 한국말로 내가 옮긴 걸 박종진 앵커의 멋있는 목소리로 한번 낭독을 해달라고 말입니다. 네, 낙엽, 오텀 리브스인데요. 떨어지는 나뭇잎 창가에 휘날리네. 붉은 빛, 노란 빛의 가을 나뭇잎. 그대 입술 내 눈에 선하구나. 여름날의 그 뜨거운 입맞춤이여. 햇볕에 그을린 그대의 두 손이여. 그대 떠난 뒤 세월은 지루하고 쓸쓸한 겨울 노래 머지않아 들려오리. 오늘도 무척 보고 싶은 그대여 내 사랑이여. 가을의 나뭇잎 떨어지기 시작할 때 되면. 네. The falling leaves drift by the window, the autumn leaves of red and gold. I see your lips, the summer kisses, the sunburned hands I used to hold. Since you went away, the days grow long, and soon I'll hear all the winter's song. But I miss you most of all, my darling, when autumn leaves start to fall. 무척 보고 싶은 사람이 눈물이 막 머금으시네 보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자, 오늘이 그런 날이고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 얘기를 시작을. 네,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 서거당한 네. 날이죠. 그런 날이에요, 오늘.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 대담하게 국민 앞에 벌써 뭐 얘기가 조금 나오자마자 그런 비선이 있다. 그렇게 자백한 것이 굉장한 용기라고 봅니다. 아, 어제 사과문 발표할 때요. 그래요. 그걸 사과하는 것이 그게 보통 피하고 안 하고 뭐 이 사람 말 끌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한계에 온 거죠. 아주 용감하게 그렇게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네요. 나 같은 사람도 만일에 박 대통령이 그걸 발표하지 않고 그 무슨 문고리 3인방이니 뭐 말이 많잖아요. 네, 최순실. 네. 최순실에 관련된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2년 전에는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냥 묻어버린 거죠, 그냥. 그런 것을 이번에 솔직하게 고백을 함으로써 무슨 가능성이 생겼는가 하니
개혁의 가능성이 생겼어요. 특별히 여당이. 왜냐 하면은 그 발표했기 전에는 여당은 이제 대통령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대통령 후보를 내야되지도 않고. 그런데 또다시 지금 여당을 다시 만지면은 그건 다시 만진다는 건 문간의 사실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당이 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당도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나는 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희망이 없었어요. 또 그 총선에 그렇게 참패하고 대통령이 한 번도 이게 내 책임이요, 내 탓이요 안 하더라고요. 아유, 뭐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그러고 나서 그 당 안에 친박이 있고 비박이 있는 것도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고 이젠 정치에서는 손도 있구나. 이러면은 이젠 이 새누리당은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걸 아주 던짐으로써 새로운 개혁의 계기가 생겼습니다. 근데요, 그 사과문이 너무 부족하다는 평이에요. 그 사과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뭐 여야의 정당과 네. 국민이 그걸 알아서 할 거지. 대통령이 뭐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최순실. 네. 최순실 문제를 다룬다. 네. 그건 검찰이 하라.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민간에서는 이 얘기들이 뭐 탄핵을 해야 된다.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민간은. 왜? 이 답답한 심정을 해소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나 정치권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민간에서는 탄핵 하야 얘기가 나오는 게 좋은 얘기 거다. 다 나와도 네. 그거는 지금 속상한 걸 갖다가 털어놓는 거니까. 네. 그건 뭐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개인으로는. 그렇지만 정당은 그렇게 하면 나라가 무너져요. 우리는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해야죠. 네. 우리의 그 속에 맺힌 걸 좀 풀어야죠. 네. 왜 그런가 하면 왜 정치가 이렇게 되는가 국민이 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정치권도 모르겠어요. 알지만은 정치권은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권이 뭐 야당이 뭐 여당이 나서서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고 대통령의 무슨 하야를 주장하고 이렇게 되면요, 이 혼란은 수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네. 이제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것은 당이 해야 되고 정치권이 해야 돼야지. 그는 정치권의 사명입니다. 그게. 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이제는 그건 뭔가 하니 무슨 일이 터져도 나는 관계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제 계속 관계할 수도 없어요. 나는 그 고백에서 상당한 용기를 봤어요. 만약에 그이가 정말 그러면 나는 하야하겠다. 이러면 한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의 자신이 말해. 내가 하야하겠다. 나는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면서 정치권이 이번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이야. 아니 정치권은 뭐 잘한 것만 있어요. 뭐 국회는 뭐 사법부는 다 잘하기만 했어요. 문제가 많잖아요. 검찰도 문제가 많고 차제에 한번 대한민국이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이분이 온갖 연설문을 뭐 수정한 이 정도의 선이 아니고요. 그렇죠. 예, 뭐 문건 유출의 선이 아니고요. 아니지. 인사도 개입했다는 얘기가 아니, 있고요. 지금- 이런 걸 철저히 조사해야 되겠. 자금도 독일에 집 세채해놓고 이 돈에 자금 출처도 해봐야 되겠고요. 그죠? 다 해야죠. 다 해야 되죠. 이제 그거 다 정치가 미르 해, K 정치권이. 스포츠 예, 물론이지. 기업으로부터 돈 800억, 700억 얻은 거 이것도 조사해야 그거는. 되고요. 지금 아니, 한두 개가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너무 열을 내지 말고 네.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어? 예. 너무 그렇게 열을 아니, 그러니까 내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잘 내가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심각한데 지금. 아니 네. 그 심각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좋은 기회가 왔다 그 말이에요. 네. 대한민국이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그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자꾸 몰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 하야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요, 그 뒷수습을 하기는 어려워요. 네. 지금 이걸 제대로 하면은 자 여당도 이젠 대통령 후보를 내놓을 수 있어요. 네. 어? 왜? 그건 당이 거듭나야지.
그 당 안에 무슨 친박도 있고 반박도 있고 이런 당 가지고는 당 굳지를 못하고 그 여당도요 상당히 성숙했더라고요. 야당도. 왜 성숙했는가 하면은 그 여당도 이제 특검하자 하는 걸 여당도 주장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왜 이게 성숙했는가 하니 지금쯤 본래의 야당의 성질로 하면요 되게 떠들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조용하잖아요. 네. 비교적 조용하고 과격하게 나가지 않아요. 그만큼 정치가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하면은 여야 정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 여당이요 또 여당이 집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주 공정무사하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만은. 네. 그 야당이 야단스럽게 굴면요. 기회가 없어요. 그다음에는. 네. 좀 진정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아까도 어떤 이가 나와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도 나라는 잊고 봐야 될 거 아니냐. 나라. 예? 국가라는 거, 이 안보라는 거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혼란되면 뭐가 두려운가 하니요. 여기에 지금 잠재적으로 있는 무슨 종북 세력이니 뭐 들어는 감옥에도 들어가 있지만 간첩도 있겠죠. 뭐 간첩도 있고 이것들의 좋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제. 야 이거 한번 혼란하면요 내부에서 뒤집히면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질서가 있어서 그래도 민주적 질서를 여기까지 유지해 왔으니까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만 되면은 여야가 다 뭐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고요. 여야가. 그러나 정치가 성숙한다는 건 대통령을 우리 당이 내겠다. 그런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어느 후보가 나와서 과연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잠재적으로 있어야지. 우리 당이 이겨야 된다. 그러면 먹을 게 많다. 그거는요, 야만이지, 그는 훌륭한 생각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좀 나와서요. 이 전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어저께 사과문은 1분 30초 정도 짧게 인정하고 뭐 사과한 거고요. 뭔가 좀 대안도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에게 그걸 맡기지 말고 네. 정치권이 나서서 지금 특검을 한다. 네. 거기서 뭐 잡을 놈을 잡고 먹은 걸 토하게 하고 이걸 다 하고 네. 대통령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할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꾸 대통령을 몰아대는 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좀 조심들 하잖아요. 너무 과격한 얘기는 하지 말자. 에? 끝간대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런데 그이가 요걸 모면해서 무슨 명예를 회복하자든가 그건 안 됩니다 이제는. 그건 왜 그런가 하니요. 그 최태민이니 이런 사람들 그 배경을 내가 왜 모르겠어요. 잘 알죠. 다 아시죠? 잘 알죠. 그런데 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내가 볼 때 나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누구라도 이름도 들을 수 있는데 다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다른 거는 깨끗하고 뭐 공정하고 뭐 정직하고 이건 다 좋은데 최태민 문제가 나오면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네. 근데 묘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그걸 넘어간 거예요. 네. 제일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오늘 11.6 사태, 그 왜 났는가? 그것도 다 그렇게 관련돼 있어요. 여기도 최태민 씨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럼 다 관련돼 있죠. 아. 왜 관련돼 있는가 하면은 네. 지금 최태민이라는 사람의 비리를 조사한 것은 중앙정보부 김재규예요. 그걸 다 조사를 했어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그럼 그 중앙정보부장이 했는데 그것도 박 대통령이 부탁해서 했어요. 네. 저 최태민이 문제가 많다는데 좀 내살해봐라. 그래서 아주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이요. 무슨 뭐 영생교인가 네, 있었어요. 사교의 교주 같은 네, 사람이 사이비, 네, 교주. 사이비 종. 네. 그런데 뭐 무슨 천주교도 뭐 영세도 받고 또 스님도 하다가 네. 또 개신교의 목사라. 개신교의 목사는 목사 자격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안수를 안 받았습니다. 안에 신학교 다닌 것도 없고 네. 기록이 없어요. 아무것도. 네. 그런데 목사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약간은 신들린 사람들이에요. 네. 영생교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박근혜 그 영예 네. 어머니 떠나고 네. 아버지만 모시고 있는 퍼스트 레이디를 하는 그 여성을 향해서 뭐 편지 보낸 거 요새 다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이런 저 여사께서 그러니까 유 여사께서 꿈속에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접근했죠. 어린 마음에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 덧붙여서 어머니하고 말씀하실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자기가 무슨 그러니까 이게 사귀는 건 확실하죠. 네, 어머니의 영이 저한테 그 왔습니다. 자고 통한다고 이런 말이에요. 얘기죠. 그러니까 영생교예요. 네.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딸이 지금 문제돼요. 네. 그 사람도요.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랑 모여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도 좀 신들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신기가 무당 내리는 것도요. 무당 내려야 합니다. 신이 내려야 하지. 네. 아니 작도를 새파랗게 갈아놓고 그 위에 맨발로 간다든가 말이야. 숯불을 피워놓고 걸어간다든가. 그런 게 가능하지만 그런 능력이 3년 간대요. 네. 그건 조사한 사람들이. 네. 그러면 10년 동안 15년 동안 아니 이들은 지금 친하기를 40년 친하다 이러는데 그 영적인 기운이 3년 가면 끝난대요. 그럼 왜 그렇게 10년, 20년 무당놀이를 하느냐? 그러면 그때 배운 걸 가지고 울고 먹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건 가짜예요, 전부. 네. 그런데 벌써 신기가 떠난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지금까지는 그 여성이 말하면 되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뭐 때문에 선거의 여왕이 됐어요. 뭐 다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됐다고 믿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서 잘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세월이 가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 총선에 왜 그렇게 참패하죠? 그것도 그이들이 관계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 대통령은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웃기는 얘기 같지만요. 이 집에다 점쟁이를 데려다 놓고 하는 장군도 있었어요. 왜? 오늘 동으로 갈까 서울로 갈까? 혹시 박 대통령이 부르지 않을까? 이걸 점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게 정치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요.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건 사실이에요. 또 잘못된 게 없어요. 그이가 나서면 선거에는 이기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다가 그 기운이 없어졌어. 기운이 없어지니까 지난번 총선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또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마음속에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난번에는요. 박근혜 대통령의 위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선거하는데. 네. 내가 다녀보면서 알았는데 네. 까딱 잘못했으면 더 망할 뻔했어요. 여당이. 지금 교수님 1분 3초 남았는데요. 마지막 한 말씀. 마지막 희망이 뭐인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박 대통령은 해야 할 각오로 나가야 됩니다. 해야 할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정치권은 너무 심한 걸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안녕 질서를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앉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혼란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리가 되고 저 여당도요. 다시 전당대회 해야 됩니다. 다시 개편돼야 돼. 청와대 하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할 거예요. 네. 그거 안 하고 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여권도요. 아니 그렇게 입김으로 지난번 총선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패배한 사람들이 말이야. 당을 맡아서 할 수 있어요? 친박, 반박 그런 게 다 없는 하나의 새누리당을 만들 수 있어야 그다음에 정치에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화위복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거니까 네. 너무 그렇게 이건 이제 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망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돼서 한국 정치가 살아날 그런 낌새가 있는 거기 때문에 왜? 대통령의 용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화위복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